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디스토피아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미국을 부자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메디컬 공포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메디컬 공포로 떼돈을 벌겠다. 5천억 불 정도 소요되는 US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메디컬 전체주의입니다. 여기에 레리 앨리슨, 손정희, 알트만, 빌 게이츠 이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 LA에 9천만 달러짜리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9천만 유로네요. 자, 이것을 원화로 환산하면은 1200억이 넘습니다. 1200억이 넘는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일 사회는 올라프 숄츠가 LA에 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올라프 숄츠는 사회주의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LA에 독일의 일반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9천만 달러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 충격적이죠.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일화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선서를 하는데 성경책에 손을 얹지 않았다. 여기 좀 해프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대법원장이 이렇게 빨리 좀 재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이제 다 도착하지 않아서 좀 이렇게 두리번거리다가 갑자기 이제 선서를 하게 되었는데 부인이 멜라니아 여사가 가져온 성경책에 손을 얹지 않았습니다. 사진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손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해퍼닝은 첫날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바쁘다 보면 정신이 없으면 손을 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제가 된 이유는 US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때문입니다. US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신의 뜻에 거역하는 프로젝트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성경책에 손을 얹을 수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케네시 오키프 전 미국 베테랑입니다. 그런데 이 걸프전 때 이제 엄청난 고통을 겪고 그리고 아예 이제 아일랜드로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미국 여권을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이 케네시 오키프 최근에 이제 이 가자 사태에서 여러 가지 이제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영국 TV에 출연하고 이제 팟캐스트에 출연하면서 이 가자 사태에 대해서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을 맹비난했습니다. 이 케네시 오키프가 얼마 전에 이제 이런 영상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좀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펜타곤이죠. 이 군인들에게 무언가 이제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케네시 오키프는 걸프전에 참전했습니다. 1990년대죠. 자, 이 전쟁의 참상을 보고 그리고 미국 여권을 찍고 그냥 아일랜드로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여기 보면 팔레스타인 깃발을 이제 배지로 달고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걸프전 때 있었던 일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이제 젊은이들이 군대에 조인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접종을 시키고 또 약도 줍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알려진 백신들 이 파상풍 백신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알려진 것이 아닌 좀 이제 새로운 이런 것을 팔에 놓고 또 먹게 만들고 그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좀 써서는 안 될 단어가 있습니다. 이 자국 군인들에게 무언가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일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걸프전 신드롬입니다. 일단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몸에 이상한 것을 맞습니다. 열매빵 이런 것을 맞습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약물 주사를 미군은 맞았다. 그런데 상당수의 걸프전 참전 미국 베테랑입니다. 이들은 걸프전 신드롬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 심각한 신드롬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이제 전쟁에 참전했던 영국군, 호주군 그리고 기타 다국적 병사들 이들에게는 비슷한 증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걸프전 신드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펜타곤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신드롬 이것을 그냥 이제 PTSD라고 부르는 겁니다. 전쟁터에 다녀오고 그리고 이제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PTSD가 미군이 맞았던 어떤 약물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많은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케네시 오키프가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료들이 전쟁터에 갔다 와서 미국으로 돌아와서 여러 가지 이제 증상을 겪었는데 영국군, 호주군에게서는 그런 증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물론 전쟁터에 가면은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내진탕으로 또 머리를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의 어떤 특정 신드롬을 발견을 한 거죠. 그런데 펜타곤은 걸프전 신드롬 이렇게 부르고 PTSD다 그러고 퉁 치고 이제 넘어가 버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백악관입니다. 이 백악관에서 레리 앨리슨, 손정희 그리고 알트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 US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이런 거창한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1단계에서 5천억 불 정도가 소요되는 이제 이 거대한 IT 프로젝트. 이 백악관에서 이제 레리 앨리슨 오라클을 만든 기업용 소프트웨어 제국입니다. 이 오라클을 만든 레리 앨리슨의 거창한 꿈을 발표했습니다. 이 레리 앨리슨의 오라클은 메디컬 소프트웨어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메디컬 소프트웨어 회사를 하면서 새로운 어떤 프라핏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꿈을 이렇게 피력을 하는 겁니다. 일단 여기의 핵심은 개인화된 의학입니다. Personalized medicine. 자, 어떤 특정 사람이 있습니다. 홍길동이 있으면은 홍길동이 혈액 검사를 합니다. 혈액 안에 특정 암물질이 조기에 이제 탐지가 된다는 거죠. 너는 이대로 있으면 한 10년 안에 무슨 암이 걸릴 확률이 뭐 예를 들면 50%야. 그렇기 때문에 암 관련된 백신을 맞아야 돼. 이렇게 처방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선제적인 예방적인 의학을 이제 미국 국민들이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데 여기에 AI 테크놀로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AI 기반의 이 개인화된 의학, 이런 의료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런데 여기에 거대한 IT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제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소. 이 프로젝트 1단계에서 무려 이제 5천억 불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레리 앨리슨이 소유하고 있는 이제 오라클은 2022년에 세너라는 회사를 인수합니다. 세너는 미국에서 이제 이 가장 큰 이 의료용 소프트웨어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큰 것은 에펙 시스템, 그리고 세너가 있습니다. 자, 이 세너를 인수하고 오라클의 이제 이 기업형 소프트웨어 이렇게 매칭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의료 부문에 진출을 합니다. 그리고 레리 앨리슨은 뭐 꿈이 원대합니다. 자, AI를 이용한 이제 이 프로핏을 뽑아낼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겠다. 그게 바로 맞춤형 하얀 신발, 그리고 여기에 이제 AI 테크놀로지를 이용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mRNA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맞춤형 백신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오라클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의료용 소프트웨어 회사.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메디컬 레코드를 이렇게 모으는 겁니다. 각 개인별로 내가 이제 병원에 가면은 나와 관련된 어떤 메디컬 레코드가 있습니다. 의료 기록이 있죠. 이것을 모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이 작년입니다. 10월 29일 오라클은 AI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자, 이 의료용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어떤 혁신을 이끌겠다, 이런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하는 이 만남에서, 그리고 옆에 마사요시 손정희도 있고 샘 알트만도 있습니다. 자, 이들과 함께 1단계에서 이제 5천억 불이 소요되는 프로젝트 US 스타게이트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새로운 법인인 스타게이트는 텍사스에서 빠르게 진화하는 AI의 이제 추가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센터와 그리고 이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 발전소를 구축할 것이다. 자, 이렇게 쭉 나옵니다. 뭐 마사요시 손, 샘 알트만, 그리고 이제 레리 앨리슨. 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타게이트는 초기 계획은 바이든 행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오픈 AI는 오랫동안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에 의존해서 AI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자체 데이터 센터 구축에 이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오라클과 오픈 AI는 별도 성명을 발표하면서 자, 이제 다른 파트너도 이제 끌어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투자자 MGX, 칩 제조업체 ARM, 그리고 엔비디아도 이제 여기에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 금융회사 블랙스톤은 이제 장기적입니다. 1조 달러를 데이터 센터에 투자할 것이다. 그리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와 이제 손을 잡고 협력할 것을 찾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일론 마스크는 좀 비판적입니다. 일론 마스크는 어떤 거대한 비즈니스 프로젝트가 이제 저쪽에 레리 앨리슨이나 이쪽 세력의 스타게이트에 뺏기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초조해서 뭐 질투심이 나서 비판한다, 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이 머스크는 이런 메디컬 전체주의에 대해서 반대한다, 뭐 그래서 이제 비판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직접 한 이야기는 자금과 관련된 겁니다. 투자 자금. 야, 쟤 마사요시 손정희 쟤 돈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묻는 거죠. 그리고 샘 알트만 너 돈 있냐?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뭐 이 5천억 불입니다. 뭐 하나로는 얼마 한 650조 정도 되죠. 이 정도 돈 너희들 가지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는데 아직 이 비즈니스 본질 자체에 대해서는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국 국민들, 일반 국민들 시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애뉴얼 체크업, 원래 이제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 혈액 검사, 피 검사를 하죠. 당신의 혈액 속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물질이 떠다니고 있다. 그래서 레리 앨리슨의 특허를 받은 AI 유전자 치료법으로 이제 만들어진 1회 투여 이제 $50만 소요되는 이런 암 백신, 이것을 투여해라 이렇게 처방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4번 치료를 받고 마지막 복용으로 뭐 원인을 알 수 없게 이렇게 사망하게 됩니다. 의사는 어깨를 으쓱하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했습니다. 참 유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가족의 모든 재산은 병원에 다 빨려 나갔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암에 걸린 적이 없었습니다. 레리 앨리슨이 만드는 뭐 AI 유전자 어쩌고저쩌고, 자, 이런 하얀 신발이라고 부르는 것을 맞았기 때문에 레리 앨리슨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이미 미국은 레리 앨리슨 그리고 그가 하는 비즈니스에 면책권을 부여를 했습니다. 이제 민사소송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아마도 이것은 역사상 가장 큰 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스테로이드를 투여한 워프 스피드 2.0 작전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국의 이제 캐서린 타이슨이 이렇게 비꼬고 있습니다. 저는 NHS, 뭐 영국의 의료보험 공단 같은 데입니다. 자, 여기서 환자의 어떤 메디컬 레코드를 이렇게 모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팔렌티어가 영국의 NHS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영국인으로서 반대하고 있는데, 자, 이 팔렌티어 악명이 높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라벤더 프로그램, 여기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AI 테크놀로지를 제공하고, 그리고 타겟팅 알고리즘을 이제 이용해서 가자 지구에 이제 폭탄을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야, 이것이 이제 영국으로 오는 것이 아닌가. NHS에서 자, 이제 일반 영국 국민들에게 타겟팅 알고리즘 빨리 보낼 애들을 이제 고르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영국의 과도 정치인들, 미국의 과도 정치인들에게 이익을 제공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캐서린 타이슨은 비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이런 걸 올렸습니다. 야, 팔렌티어가 만약에 영국에 없다면 이 사람은 영국 사람 같습니다.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리스트럭처링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진이 낮아지겠죠. 미국의 마진이 낮아지면은 글로벌 제약사들은 영국에서 프라핏을 뽑기 위해서 유럽에 이제 비용을 인상할 거다. 그리고 이제 NHS 영국의 의료보험 공단은 파산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꼬고 있습니다. 영국인이 영국의 이제 의료 시스템을 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반인은 이런 글을 올립니다. 사람들은 큰 그림을 놓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하얀 신발이라는 단어에 집중합니다. 하얀 신발을 맞으면은 어떤 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의사가 너 10년 뒤에 이런 암에 걸릴 거야. 그날부터 이제 두려움에 벌벌벌 떱니다. 공포 마케팅이죠. 그럼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mRNA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그 암에 맞는 이제 하얀 신발이 여기 있어. 그런데 비용은 한 $100,000,000야. 이렇게 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이제 그것을 막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기술, 이 잘난 하얀 신발 기술,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치료하는 기법을 만드는데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항암 치료를 받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얀 신발을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그 병의 원인을 안다면 그것을 역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걸리지도 않은 사람에게 그냥 뭐 하얀 신발을 집어넣는다. 이제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리 앨리슨은 좀 악마적인 인물입니다. 이 레리 앨리슨은 영생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것을 피력하는데 주저치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엄청난 돈을 바이오텍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이 바이오텍 기업은 대부분 회춘입니다. 다시 젊어지는 것, 수명을 연장하는 것, 이런 바이오텍 프로젝트에 많은 돈을 투자한 사람입니다. 이 레리 앨리슨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자신이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인들이 들으면은 섬뜩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디스토피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AI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면은 사람들이 조금 이제 착하게 행동하지 않을까? 뭐 텍사스를 예를 들겠습니다. 길에 있는데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제 무당횡단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길에 AI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이제 감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 야, 너 그렇게 행동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주춤하게 되죠. 누군가 나를 보고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착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골 때리는 이야기를 레리 앨리슨은 주저치 않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I를 이용하면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 수도 있다. 전체주의 사회죠. 감시 사회입니다. 뭐 중국에서 AI 테크놀로지 이용해서 뭐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저 사람이 어떤 공격성을 파악해내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항에서 AI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표정을 봅니다. 그런데 상당한 공격성을 담은 그런 얼굴 표정이다. 그러면은 잠재적인 테러리스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레리 앨리슨은 거침없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백악관에 모였던 이 친구들, 뭐 이제 레리 앨리슨, 손정희, 샘 알트만, 뭐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모여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좀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이 중국 기업이 만든 딥시크, 그리고 이제 이 오픈 AI는 지금 뭐 세계 최대 이 AI 컴퍼니입니다. 이 둘이 만든 영상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트라이앵글 안에 빨간 구슬이 들어가 있다. 이것을 이제 회전할 때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것을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 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오픈 AI,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중국이 만든 딥시크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오늘 이제 미국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AI에 있어서도 중국에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르노 베르트랑이 이런 거를 썼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특히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관련된 겁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목적은 암 백신 개발이라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대규모 인프라 투자, 그리고 이 서버에 AI를 중앙 집중화하는 겁니다. 오픈 AI 역시 이제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어떤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세계를 어떤 전체주의적으로 이렇게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 센터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용들,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겠죠. 5천억 달러,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오히려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딥시크는 극히 일부의 리소스로 오픈 AI의 성능에 맞먹는 그런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더 중요한 점은 AI에 있어서 이 중국의 접근 방식이 훨씬 더 민주화된 버전이다. 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디테일한 기술적인 그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뭐 여기에 동의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아르노 베르트랑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 AI 비용의 단 3%만 지불하면 되는데 성능은 비슷하다는 거죠. 딥시크. 대규모 중앙 집중형 인프라에 의존하는 미국식 시스템, 그리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반대로 이 중국의 딥시크는 분산형입니다. 분산형 미래를 추진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80년대, 90년대 애플 대 마이크로소프트 전투를 연상시킵니다. 애플은 프리미엄, 그리고 통제된 수직 통합 컴퓨팅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는 OS를 상품화하고 누구나 이제 PC, IBM 컴패러블이죠. 자, 이런 PC를 만들어서 자신의 OS를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훨씬 저렴한 이 중국의 이제 딥시크, 이것이 최신 모델 오픈 AI와 성능이 맞먹는다면 오픈 AI에 매달 이제 많은 돈을 내는 사람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걸까? 이렇게 반문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픈 AI는 방대한 컴퓨팅 인프라를 통해서 미래의 어떤 더 나은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딥시크는 미국과 반대로 이제 분산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만약 5천억 달러를 중앙 집중형 AI에 베팅을 하고 중국에 밀린다면 전쟁은 끝났다는 겁니다. 중국이 이겼다는 거죠.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공산당 일당이 지배하는 전체주의 국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이 싸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AI를 이용할 수 있지만 CCP 중국 공산당은 기하의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캐갈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AI를 둘러싸고도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 이것도 이제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됩니다. 물론 미중 간의 이제 AI 경쟁,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뭐 가장 심각한 이슈는 역시 이 개인화된 의학. 물론 레리 앨리슨 말대로 자, 이 mRNA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AI가 나에게 맞는 맞춤형 뭐 암 백신을 개발한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것을 맞고 암에 걸리지 않는다. 이대로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세상이 그렇게 움직이던가요? 내 몸이 실제로 그렇게 움직입니까? 정체불명의 어떤 물질, 여기에 내가 뭐 10만 불, 뭐 1억, 2억 이렇게 배팅을 했는데 여기서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얀 신발이 효과가 없을 수도 있죠.
물론 저들은 엄청난 돈을 벌게 될 겁니다. 나는 뭐 돈을 쫙 빨려 나가는 거죠. 죽음에 대한 공포. 이것 때문에 돈을 썼는데 아무 효과도 없고 혹은 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부작용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에 미국 정부와 이들 기업이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메디컬 레코드 안에는 나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몸과 관련된 것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의학은 공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의사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내가 어떤 약을 먹고 이렇게 하는 거죠.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에 걸리면 안 돼. 또 어떤 병에 걸리면 이제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더 악화가 될 수 있어. 이런 공포 때문에 나는 이제 자발적으로 복종을 합니다. 가서 의사 선생님이 누워라 하면 눕고, 피 뽑으라 하면 팔 내고 이제 피도 뽑습니다. 뽑게 만듭니다. 기본적으로 공포에 기초한 거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주물딱 하면서 내가 만약에 돈이 없다. 야, 니 같은 놈이 뭔 MRI 백신을 맞겠냐. 그냥 그대로 살아. 이렇게 하고 돈이 많은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야, 너 이런 거 발견했어. 그리고 뭐 10만 불, 20만 불만 내면은 너 몸에 맞는 하얀 신발 만들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엄청난 돈을 법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 프로젝트에서 미국의 엄청난 이익에 대한 비전을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도 여기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뭐 게이츠가 취임식에 안 와서, 이제 빌 게이츠가 안 와서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전에 이미 이 트럼프 대통령과 빌 게이츠는 따로 한 3시간 정도 만나서 식사도 하면서 담소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참, 뭐 좀 기분 꿀꿀한 날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영상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분이 올려주셨는데 제가 이제 소리는 지었습니다. 이 탈북자들이 지금 이제 러시아 파병 북한군 이 떡밥 관련돼서 뭐 이런 자료가 올라오니까 이것을 볼 때 문장도 틀렸다, 어순도 맞지 않는다, 북한에서는 이런 말을 쓰지 않는다. 단순히 이 편지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뭐 음성은 지었는데 북한에 사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어설프다는 거죠. 이런 말을 아예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조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너무 황당하다 뭐 이렇게 허허 웃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이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뭐 탈북자라고 하십니다. 이 탈북자들은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북한군 상황, 여기에 대해서 대충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 언론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뭐 편지니 뭐니 죄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참 어이가 없어서 현타가 온다고 하는데, 그런데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 기본적으로 어떤 정부의 지침을 받고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위에 이제 뭐 러시아에 참 북한군이 있으니까 우크라이나군과 싸우고 있다. 이렇게 방향을 정해놓고 뭐 탈북자들 여기 출연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해. 그런데 이제 좀 하면은 너무나 이상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탈북을 한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지금 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올려주는 편지 이런 것을 쭉 보면은 이것은 북한 사람이 쓴 것은 절대로 아니고, 그렇다고 한국 사람이 쓴 것 같지도 않다. 자, 이 사람은 뭐 러시아나 이런 데 이제 북한에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쓴 어투 같다는 거죠. 여러 가지 말이 되지 않고 어순이 맞지 않고 또 표현도 이상합니다. 그리고 북한식 표현에 또 한국식 표현도 이렇게 뒤섞여 있어가지고 그냥 이제 한국 말을 뭐 북한 말을 배운 어떤 외국인이 이것을 뭐 짜집어서 쓴 것이 아닌가, 한국 사람이 쓴 것 같지도 않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뭐 그분은 이 이메일 끝에 참 이 방송을 보면 좀 현타가 온다고 그렇게 하시고 그냥 마무리 하시더군요.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